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2년 2월 16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증시의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그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증시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평화적인 해결 조짐이 보이니까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도 5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이라든가 일본도 오늘 595엔 올라서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가지고 역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증시 상승의 최대 전제 조건은 역시 평화의 보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줬죠. 평화의 그 무드가 조성되지 않고 전쟁 위기감이 감돌면 아무리 기업이 좋은 재료가 있고 또 경제 여건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이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 상승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흔히 방위산업 관련주라고 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큰 폭으로 그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죠. 대표적으로 빅텍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여하튼 빅텍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대략 오늘 최근에 어제 같은 때 상승을 하고 하락을 마감했고요. 시간에 의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으로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권이 확인된 이런 상황에서는 서두를 것 없이 저점에 사서 또 이렇게 서서히 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특이한 몇몇 종목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곡창지대고 또 전 세계 밀의 생산량 5위의 밀 최대 생산 단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식량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팜스토리가 주가의 변동이 최근에 2,800원 이 언저리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오늘 단기간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대략 보면 이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후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기준선권 2,200원, 2,300원 요 언저리에서는 그렇게 매수해서 조금 진행경과 추이를 봐도 그렇게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의해서 어떤 대형주라든가 첨단주들 주가가 급등할 때 사실 고점에 따라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식량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 그런 뜻이고요.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런 제주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간히 지금 현재 급등을 했다가 박스권에서 반등도 제대로 잘 나오고 하는 이런 이유들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면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미국하고 유럽 이런 데에는 과감하게 코로나를 일반 독감 수준하고 비슷하게 방역 체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행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다소 최근 흐름이 너무 증자가 무산 일부 유상증자가 13,850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권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과도하게 민감하게 증시에서 반응을 해가지고요 10%가 넘는 단기 하락을 보였는데, 어차피 이 220만 주 정도 되는 유상증자 물량은 일반 청약자들이 배정된 게 아니고 우리 사주에서 배정된 것이 실권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 공모 청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100대 1도 넘는 이런 상황에서 청약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 5,500원 요 근방이면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매수해봐도 괜찮을 거다, 그런 말씀을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 일반 공모 청약을 한 결과 물론 이제 내일 회사에서 공시를 하겠지만요 200대 1이 넘는 그런 청약으로 200만 주 있던 것은 가볍게 증자를 전부 다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약 8천만 주 정도의 추가적인 증자가 문안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 운영 자금을 또 그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최근에 SMR이라든가 또는 대선과 관련해서 여야 후보들 모두 좀 원자력에 대해서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화두가 두산중공업 관심이 계속 모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유상증자 물량이 13,850원대였고 이 물량이 상장되는 게 3월 4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성공했다는 이런 부담, 그 안도감 때문에 주가가 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2월 말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여야 후보가 그 박빙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불확실성 때문에 2월 말에서 3월 초 이 유상증자 물량이 아무래도 이제 8천만 주가 넘는 이런 것들이 13,850원짜리이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고 짧게 수익을 내고 일단은 확정된 수익에 매도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단기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하고 관련하고 그 다음에 3월 초 이 유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 요때 부분은 대략 이번 그 증자 실권했다고 그래서 저점을 찍었던 15,000원 정도가 그래도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대선하고 관련해서 흔히 선거 관련주로 많이 그 인쇄용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소 지금 요 인쇄용지 관련주 중에 이제 무림페이퍼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같은 경우 2,8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장중에 3,000원이 넘는 25%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오늘 또 아침에는 보합권대 출발하고 장중에 또 고점을 찍고 2,800원 정도 견조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 그 인쇄용지들, 이게 대선이 되면 지금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도 결국은 그 인쇄라는가 이런 그 종이에 대한 수요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도 임박해 있지만 또 곧바로 6월 달이면은 지방선거도 있고 2022년은 연초부터 이 선거가 큰 화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림페이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무림페이퍼는 제가 간략히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게 액면가가 특이하게 2,500원짜리예요. 2,500원짜리면은
지금 5,000원짜리로 환산을 했을 때도 회사가 액면가 근방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의외로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지금 1,100억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자본금도 1,040억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작년 그 말 정도에 그 지금 현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실적도 호전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회사가 공시한 2021년도 3분기까지 분기 보고서인데요. 자산 총계도 보면 2조 2천억이나 되고 부채가 1조 6천억 원. 이게 이제 회사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하죠. 그런데도 자본 총계가 6,400억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 점. 그래서 비교적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탄탄한 이런 상황이고요. 매출액도 보면 7,540억에 영업이익이 해마다 보면 단기순이익이 54억씩 60억씩 꾸준히 수익을 내주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물론 48기에 이게 그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3분기에는 단기순이익이 54억 정도까지, 3분기까지는 흑자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3분기에도 약한,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도 3분기까지는 이게 흑자를 냈는데, 연간으로 2020년도에 지금 약 370억 정도의 적자 요인들이 있었네요. 이걸로 인해서 다소 그 회사 실적이 회사 주가가 아주 그 급격하게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하튼 금년 작년 3분기까지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금년 지금 상반기에 그 선거로 인한 특수, 그래서 인쇄용지에 대한 그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인쇄용지 쪽에 금년에 이제 지방선거까지 특수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어제 같은 때 눈에 띄는 그런 그 무림 페이퍼가 어제 2,800만 주가 넘는 그런 대량 거래를 보여줬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의식한 개인들의 손침해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대개 이제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안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비교적 완만한, 물론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강세를 가게 된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은요, 비교적 고점 부근의 상승을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잘 해보셔서 알겠지만은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통상적으로 지금 여야 후보들의 그 지지율이 박빙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대 선거에서 보면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혼전일 때는 어느 쪽이든 쉽게 수익을 잘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역대급 이런 선거는 없었다 할 정도로 이 지지율이 여야가 서로 아주 그 혼전 양상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도 한쪽의 그 승률이 뭐 거의 확신에 찬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 한쪽으로 베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지율 격차가 혼전으로 갈 때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가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다만 또 지지율 격차가 아주 클 때 한쪽이 이기는 것이 승부에서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어느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할 때는 그 선거 전에는 그 관련주 쪽으로 승리가 확실시되는 쪽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수익이 났다가 이후에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07년도 후보 2007년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하고 붙었을 때 물론 뭐 정동영 후보도 열심히 끝까지 싸우기는 했지만 이미 선거 전에 이명박 후보의 그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거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대강 관련주로 해가지고 크게 수익이 나고 했던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하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어느 쪽으로 승부의 추가 조금 기울었다 했을 때 그것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이렇게 그 대선 관련주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그 매매 패턴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요즘 이제 9만 명까지 또 그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존에는 우리가 진단 키트 관련된 하면 SD 바이오 센서하고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재료의 신선미라든가 최근에 이제 다시 공인된 그 공급업체로 지정이 됐던 수젠텍 같은 쪽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면서 후발 주자로 그 공급업체로 지정됐다고 하는 그 메리트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젠텍이 상대적으로 주가의 그 탄력이 높은 편이거든요. 오늘 또 14% 정도 오르고 시간 외에서 오늘 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시초가를 따라 붙었다가 시초가에서 곧바로 대개 이제 제가 수젠텍을 설명을 드릴 때 수젠텍이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 시초가에서 꼭 윗꼬리를 많이 남겨주는 그런 종목에 해당하거든요. 이렇게 다 제가 시황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도 오늘 또 시간 외에서 이 수젠텍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1250원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가진단 키트들에 대한 그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선도주들 휴마시스라든가 SD 바이오 센서보다 가격 메리트가 많이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제 같은 경우 오상자이엘이 추가로 공급업체로 지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 주가가 오늘 이렇다 할 반등을 못 보여주고 곧바로 밀려버렸어요. 근데 어제 14% 정도 그 뉴스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오늘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되게 평소에 거래량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10만 주도 안 되는 이런 낮은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할 때 팔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EDGC라고 하는 종목, 이온 다이나믹스 그런 종목이죠. 이게 이제 한때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작년에 같이 가미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좀 다소 고점에서 조정폭이 큰 면이긴 한데요. 이 주가 움직임도 지난번에 보면 5,400만 주까지 거래되면서 장중에 5,000원을 찍고 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는 기술력을 과거에도 입증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가가 다른 쪽보다도 조금 상승폭이 적은 이런 종목으로 관심을 가질 때는 EDGC 같은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황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요. 내일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